그때 고향집에서 편지가 왔다. 아버지 병환이 위중하다고 했다. 급히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곧장 행장을 차려가지고 육로로 떠났다. 시절이 한겨울 추운 때라 온 세상은 흰 눈에 덮이고 하늘에는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독립문 밖을 지나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간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친구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풀려나지 못하고 겨울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어찌 그 고생을 견딜까 싶어서였다. 더구나 어느 날에나 저같이 악한 정부를 한 주먹으로 두들겨 개혁한 뒤에 난신 적자들을 쓸어버리고 당당한 문명 독립국을 이루어 명쾌하게도 민권 자유를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에 거기에 미치자 피눈물이 솟아올라 참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찌할 길이 없어 죽장망해로 혼자 천리길을 걸어가는데 중도에서 마침 이웃 고을 친구 이송영을 만났다. 이 씨는 말을 타고 오다가 나를 보고 말을 걸었다. 잘 만났네. 서로 길동무가 되어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걸어가는데 어찌 동행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네. 이 말은 한성에서부터 값을 정하고 세를 낸 말인데 추운 날씨라 말을 오래 탈 수는 없네. 자네랑 몇 시간마다 타고 걷는 것을 바꾼다면은 길도 빠르고 심심치도 않겠네. 그러니 사양 말고 타게. 그리고는 서로 길동무가 되어 며칠 뒤에 연안읍에 이르렀다. 그 지방에서는 그의 날이 가물고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다. 그때 나는 말을 타고 이 씨는 뒤따라 걸어오는데 말을 이끌고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마부가 전손목을 가리키며 욕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제 외국 사람이 전보를 설치한 뒤로는 공중에 있는 전기를 몽땅 거두어다가 전보통 속에 가두어두었기 때문에 공중에 전기가 전혀 없어져 비가 안 와서 이렇게 흉년이 든 것이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대는 한성에서 오래 살았다면서 어찌 그렇게 무식하오. 그러자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마부는 말책칙으로 내 머리를 두세 번이나 마구 때리며 욕을 퍼부는 것이었다. 이 자네가 어떤 놈이기에 나를 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더구나 그곳이 무인지경이요. 또 그놈의 행동이 그렇게 흉악하기 때문에 나는 말 위에 앉아서 내려오지도 않고 또 말도 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을 뿐이었다. 이 씨가 애를 써서 마부를 잡고 만류해서 다행히 큰 해를 면하기는 했으나 내 의관은 온통 억만징창이 되었다. 이윽고 연안 성중에 이르자 그곳 친구들이 내 꼴을 보고 놀라 묻기에 그 까닭을 이야기했다. 마부를 법관에게 말해서 잡아다가 아주 그냥 징벌을 하도록 하세. 이 녀석은 제정신을 잃어버린 미친 사람이니 손댈 것 없이 돌려보내자. 그러자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하자 하여 무사히 놓아 보내주었다. 고향으로 돌아와 집에 이르러 보니 아버지 병환은 차츰 차도가 있어 몇 달 뒤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뒤에 이경주는 사법관의 억지 법률로 3년 징역에 처해졌다가 1년 뒤에 사면을 받아 풀려나왔다. 그러자 한원교는 거금을 주고 매수한 송모, 박원교 두 사람을 시켜 이경주를 사람 없는 곳으로 깨어낸 다음 한원교가 칼을 빼어 이경주를 찔러 죽인 뒤에 달아났다. 슬프다. 재물과 계집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니 마땅히 뒷사람이 경계할 일이다. 그때 사법부에서 범인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 송, 박 두 사람과 그 계집은 법률에 의해서 처형되었으나 한가는 끝내 잡지 못했으니 통분할 일이요. 이경주는 참혹하게도 영세의 원원이 되고 말았다. 그 당시 각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함부로 학정을 하여 백성들의 피와 기름을 빨아 관리와 백성 사이가 서로 원수처럼 보고 도둑처럼 대했다. 다만 천주교인들은 포악한 명령에 항거하여 토색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들이 교윤을 미워하기를 외적과 다름없이 하였다. 그런데 저들은 옳고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고 고기 한 마리가 바다를 흐리나니
어찌해야 좋을선가. 그 무렵 난동부리는 패들이 교인인 양 칭탁하고 협잡하는 일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이 틈을 타서 정부 고관과 더불어 비밀히 의논하여 교인들을 모함하려고 했다. 황해도에서 교인들의 행패로 인하여 행정사범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부에서는 사핵사 이영익을 특파하였다. 해주부에 이르러서는 순경과 병사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여 천주교 우두머리 되는 이들을 옳고 그르고를 묻지 않고 모조리 잡아 올리는 통에 교회 안에 크게 어지러워졌다. 나의 아버지를 잡으려고 순경과 병사들이 2, 3차나 왔지만 끝내 항거하여 잡아가지 못했다. 아버지는 몸을 다른 곳으로 피하였는데 관리배들의 악행을 통분히 여기며 탄식하면서 말도 못하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다가 마음속에 울적하게 일어나는 화가 병이 되어 중병에 걸려 몇 달 뒤에 고향집에 돌아왔으나 치료해도 효험이 없었다. 그때 교회 안에 일은 프랑스 선교사의 보호로 차츰 조용해졌다. 다음에 무슨 볼일이 있어 다른 곳에 나갔다가 내 아버지가 이창순의 집에 와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곧 그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고향집으로 돌아가셨기에 친구 이창순과 함께 서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창순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그대 아버님이 공교롭게 큰 욕을 당하고 돌아갔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아버님이 신병을 치료하러 우리 집에 오셨다가 내 아버지와 함께 안하급에 있는 천국 의사 서가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은 뒤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네. 그런데 그 천국 의사가 무슨 까닭이었는지 그대 아버지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서 상처를 입혔다네. 그래서 하인들이 그 천국 의사를 붙들고 때리려고 하자 그때 아버님께서 하인들을 타이르셨다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온 곳은 병을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아온 곳인데 만일 의사를 때리면 시비를 물러나고 남의 웃음거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명예를 생각하여 참는 것이 어떤가 하여 모두들 분함을 참고 돌아왔네. 내 아버지께서는 대인의 행동을 지켜 그렇게 하셨지만 나는 자식된 도리를 어찌 참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그곳에 가서 잘잘못을 자세히 알아본 연후에 법사에 호소해서 그같이 행패하는 버릇을 고치든가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자. 곧 두 사람이 동행하여 서가를 찾아가 그 사실을 물어보았다. 제 몇 마디 말도 하기 전에 그 야만 청국인은 벌떡 일어나 칼을 빼어들고 내 머리를 향해 내어치려 하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왼손으로 내리치려는 그놈의 손을 막고 오른손으로 허리춤에 있는 단총을 찾아 쥐며 서가의 가슴팍에 대고 쏘려는 것처럼 하자 서가는 겁을 집어먹고 손을 대지 못했다. 이렇게 할 즈음 동행한 이창순이 그 위급한 형세를 보고 역시 제가 가진 단총을 뽑아가지고 공중을 향해서 두 방을 쏘자 서가는 내가 총을 쏜 줄 알고 크게 놀라고 나도 역시 어찌된 일인지 몰라 크게 놀랐다. 이창순이 달려와서 서가의 칼을 빼앗아 돌에 쳐서 반으로 분질렀다. 두 사람이 칼 반동강씩을 잘라가지고 서가의 발 아래로 내던지자 서가는 땅에 거꾸러졌다. 나는 곧 법관에게 가서 전후 사연을 들어 호소했다. 그러나 법관은 외국인의 일이라 재판할 수가 없다 하였다. 그래서 다시 서가 있는 곳으로 왔으나 고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류하기 때문에 서가를 내버려 두고 친구 이창순과 함께 각각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있은 지 한 5, 6일이 지난 뒤에 밤중에 어떤 놈들이 7, 8인이 이창순의 집에 뛰어들어 그 부친을 마구 때리고 잡아가는 것이었다. 이창순은 바깥방에서 자다가 화정놈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손에 단총을 뽑아들고 뒤쫓았다. 그랬더니 그놈들도 이창순을 향하여 총을 쏘는지라 이창순도 역시 총을 쏘며 죽기 살기로 돌격하자 놈들은 이창순의 부친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자세히 알고 보니 서가가 진남포 청국 영사에게 호소해서 청국 순사 2명과 한국 순검 2명을 안가에게로 파송하여 잡아오라고 지령했는데 그들이 안가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같이 공연히 이창순의 집으로 침입했던 것이다. 이 같은 편지가 오기에 나는 곧 길을 떠나 진남포로 가서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청국 영사는 그 일을 한성에 있는 공사에게 보고하여 한국 외부에 조회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즉시 한성으로 가서 그 전후 사실을 들어 외부에 청원했다.
그랬더니 다행히 진남포 재판소에 환부하여 재판을 받도록 판결이 되어 서가와 더불어 공판을 받게 되었다. 그때 서가의 전후 만행이 나타나자 서는 그르고 아는 옳다는 것으로 판결이 끝을 보게 되었다. 뒤에서 어떤 천국 사람 소개로 서가와 같이 만나 피차에 사과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